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10시 또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저희 모닝 브리핑하고 60초 코멘터리 유튜브 쇼츠 시간이 좀 바뀌었죠. 7시 이전에 모닝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쇼츠도 17시에서 16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4월 신규 거점 오픈해지니까 저희 카페, 차기사 카페에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안내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일단 금요일날 좀 사정상 장중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종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시장이 그동안 올라왔을 때 이지평 밟는 패턴과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좀 깨졌습니다. 그동안에 그 이지평 자리를 밟거나 살짝 깬다 하더라도 갭 상승에서 장대 음봉 관통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핑계거리를 자꾸 금리를 찾고 있는데, 진짜 그럴 거면 TMF나 미 국채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TMF나 이런 애들 같이 폭락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고, 아직 이제 금요일 미국장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오늘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다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찌되었거나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보다는 추세 전환에 대한, 즉 추세가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걱정 없이 월요일날, 그쵸, 월요일날 이야기 드리는 모닝 브리핑 같이 참고하시면 뭐 미국 시세 반영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2차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테슬라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180불 라인 아래에서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또다시 올라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단기의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수가 밀릴 때 또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샤오미도, 그쵸? 샤오미도 전기차 2-3년 만에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부실하다 뭐하다 하는데, 사실 중국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쟤네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입니까? 일단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플이랑 반대죠. 애플은 그 오랜 시간 준비했던 애플카를 완벽하게 낼 수 없으니까 뒤엎으잖아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는 거예요. 굴러가니까 낸 다음에 뭐 이상해? 고칠게. 뭐 이상해? 고칠게. 말 그대로 시장을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장처럼 그렇게 쓰죠. 그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실험 정신이 강한 걸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전기차 메이커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로 와닿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쟤네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의 성공 여부가 결국 시세를,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그쵸, 전기차를 그냥 국한하면, 왜냐면 2차 전지가 훨씬 더 큰 범주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뉴스에도 포드가 이제 캐나다의 전기차 공장을 2년 유예를 했죠. 조금 2년 리모델링 기존 거를 거쳐 가지고 2년 후로, 그러니까 원래는 25년인가, 근데 27년으로 아마 바꿨을 겁니다. 그렇게 후에 오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포드 자체의 어떤 전기차 생산이나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는 조금 번외 얘기고, 어찌됐거나 걔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뉴스에 자꾸 그런 이야기들만 부각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여전히 작년 11월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이제 6월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해결할 것도 많고 부담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공매도를 또 건드린다? 만만치 않죠. 왜냐면 지금 정부의 기조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업의 마피아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금피아와 지금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고, 전선을 넓혀서 의피아랑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왈가불가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그쪽에서 공매도들을 풀어내지 않고서 나 이자 내더라도 그냥 버틸래,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에코프로가 이제 월요일 날까지만 거래가 되고 화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되죠. 그리고서 한 2주 정도 지났다가 액면 분할하고서 다시 거래가 재개될 텐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흐름들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물론 매수 홀딩자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매도가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들도 이제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환매수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흐름들을 보게 되면 환매수를 하다 말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 흐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멈췄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나름 하락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게다가 에코프로 BM을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29만 원에서 32만 원짜리 넘기 어렵다. 그러니 비중 큰 분들은 29만 원짜리부터 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위에서 한 3일 머물렀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배꼽 아래로 다시 박스니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압박감, 무게감이 상당한 것이 2차 전지이다. 그러니 사실 산업이 앞으로 성장한다 만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성장하겠죠. 근데 그 흐름에서 속도 조절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어떤 산업이든지 한 번에 빵 터져 가지고 계속 줄줄줄 가기보다는 사이클을 겪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률을 올리면서 올라갔던 사이클을 다시 그냥 눌리는 개념인 거죠. 즉 뭐냐면 둔화이지 역신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똑같이 사이클을 겪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과격하게 진짜 망하러 가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이 어떤 업종과 이 산업에 수급적으로 발을 너무 많이 들이밀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얘네가 꺾이거나 잘못되게 되면 말 그대로 피보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떻게 박스의 형태를 계속 거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2차전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기사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부분의 타점과 배리어를 맞추고 있으면 그 흐름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최소 2-3년 동안은 얘네를 메인으로 저는 매매 메인으로 끌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학습 효과들이 생기게 되고, 제가 그래서 한 종목만 패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 그대로 배워가서 뭐 6개월이든 뭐든 배워가서 나머지 뭐 혼자 하든지 어쩌든지 라고 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할 수 있고 우상향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 기조에는 박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사이클을 탈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산업적인 특성, 수급적인 특성으로 사이클을 타러 간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의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냥 들고 존버해서 쭉 끌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 방송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방송을 들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최근 흐름, 즉 올해 들어서의 흐름만 봐도 에코프롬이 29만 원짜리 올라가서 치고 나서 다시 25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 그러면 나는 더 가든 말든 매매적 특성으로 이 박스 안에서만 먹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차기사로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을 그냥 쭉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쉽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줄에는 제가 늘 매매로 삼는 사총사라고 그러거든요. 사총사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얘네들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한다라 그러면 장비 재료주, 예, 뭐 이런 쪽으로 뭐 비중을 낮춰 가지고, 대신 얘네는 당연히 비중을 풀로까지 태웠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분할 매집주, 즉 매매하기 싫고 그냥 계속 주워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삼성 SDI는 최근에도 계속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저거 추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5만 원 위에서 추격하면 안 된다. 그 아래에서는 매집해도 된다. 다시 그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얘네가 나빠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흐름이 그렇게 돼 있고 타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뜬금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이 세 종목은 매집 관점, 다만 비중은 혹은 중요도는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최근에 이제 수급적 구조에서 누군가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 특히나 금양 같은 경우에 계속 이야기 드리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꽈리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혹여나 물린다 하더라도 가끔 혹은 계속 들어 올려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매매하기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대형, 그러니까 중형주 중에서도 대형주에 가까운 대형주 위주고, 요 아래는 재료 장비들 중에서 매수로 접근할 만한 위치에 있는, 즉 패턴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혹여나 내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쭉 스크롤을 타임라인을 넘기다 보면 딱 걸려들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마무리는 TMF랑 천연가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장중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에코프로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가장 중요한 건 대마디 50만원이다. 즉 이제는 좀 명확해지는 게, 액면 분할하게 되면 10만원짜리가 그 마디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아래에서는 혹여나 물리더라도 매수해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흐름에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69만 원짜리를 가야 된다고 봤는데 68만 원만 딱 찍었어요. 사실 69만 원을 찍었으면 다 털어내고서 다시 잡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은 좀 아쉽고, 지금 얘 패턴 자체는 별로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간신히 밟고 올라섰는데 일목을 이렇게 갭으로 이탈했다라는 것은 매도를 막고 있다. 지난 셀트리온 형제들의 어떤 합병 과정에서 거래 정지를 앞두고서 만들어낸 패턴이 있었는데, 저는 그와 함께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얘네가 공매도들을 아직 잘 풀어내지 않는다. 물론 에코프로와 지금 에코프로 BM은 좀 다른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어찌되었거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50만원 자리에서는 물려도 괜찮다. 다만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위에서 물리는 거는 조금은 위험하거나 조정의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저는 최소한 69만원에서 72만원 자리는 다시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이 올라갔을 때 이때는 분명히 공매도에서 환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매물대로 보게 되면 사실 29만원에서 30만원 자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많다 뭐하다 할 자리는 아닌데, 지금 이 자리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발생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이슈가 발생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밀려 내리죠. 여기에 굉장히 두텁게 저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21만원에서 22만 5천원에서 매수해서 29만원 자리를 노리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가가 어정쩡하게 이보다 위가 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자꾸 잘리던가 아니면 견뎌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25만원 위에 있는 단가들은 저 22만원 5천원 아래 내려왔을 때 반드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단가를 낮춰놓고 반등에서는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 저는 어찌되었거나 29만원에서 32만원
이 자리는 다시 올라서는 구간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되더라도 밟고 쭉쭉 날아가기보다는 또다시 맞고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계속 박스로 가져가는 게 좋다. 저는 만약에 내 계좌에서 메인으로 매매를 한다라 그러면 에코프로 형제가 가장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거는 에코프로 형제가 가장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가장 좋은 종목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환장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40만원 아래에서 물리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얘는 뭐 얘가 30만원이 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문제는 50만원 자리를 가지 못한다라는 거. 45만원도 이렇게 버거워한다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 먹고자 매매하는 것도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죠. 다만 파이가 크신 분들 혹은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에게. 그렇다 보니까 얘를 가져가는 거고, 재밌는 거는 이 매수 시기에 난 좀 더 액티브함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그냥 대중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산다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마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딱 특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지난번에는 120평 맞고 떨어지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얘 밟고 가는 패턴을 만들어 냈거든요. 근데 방탄 자리를 하방 관통하면서 다시 밀려내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은 얘는 그냥 대중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얘를 매매한 쪽에서 시세를 관리하지 않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 매수할 타이밍에 그냥 얘 슬슬 매집하다가 단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놔두면 비중을 좀 더 적게 가더라도 포스코홀딩스보다 훨씬 더 좋은 변동성과 퍼포먼스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래로의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삼성 SDI로 넘어가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드리는 거죠. 45만원짜리 이 아랫자리에서 매수해서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아니 45만원에 물려도 상관없어요. 다시 올라와요. 근데 어찌됐거나 중장기적으로 목표는 60만원짜리이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걸 누가 추격해서 잡겠습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저는 43만원 아래라고 원래는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 아래 단가를 유지하신다라 그러면 얘가 폭락이 오든 말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좋은 흐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120평 디뎌야 되는데 못 딛고 있고, 굳이 마지노선을 정한다고 그러면 일목만 이탈하지 않으면 사실 단기로도 다시 디딜 때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45만원짜리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그게 수익률에 반영이 될 거다. 가급적이면 근데 얘는 이거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키고 어깨자리 딛고 다시 최소한 45만원.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공격적이고 타점을 가지고 비중을 있게 하겠다 그러면 36만 2천원이 될 것으로 매수를 잡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 지금 커트율이 나름대로 나오는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보면 참 계륵처럼 바뀌었어요. 지금 SK그룹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서 SK온이나 뭐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은 뭐 잘 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캐시카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쵸? 그런 상황에서 잘 건져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눌리는 경향이 있다. 아니 하물며 이 과정 중에서 일목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 대형주면 탔을 때 딛고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이탈하는 것은 여전히 무겁다라는 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9,600원 자리는 다시 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고, 저는 12만원 마디짜리 아래에서의 매집은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셋째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 얘는 일단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뒷산까지 한 120평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준점이 많지도 않지만 어찌됐거나 저는 이걸 뒷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가도 단기, 그 다음에 계속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가총액이 8조 2천억인데 저는 본 종목의 적정 시총을 5조 원대로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 위에서도 드렸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물릴 구간도 아니고, 기존에 누가 매집 들어와 가지고 버티고 있다고 하기에도 나갈 패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선수분들이 아니면 본 종목을 접근하는 데는 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좀 대중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일한 갭자리가 이 75,000원 자리에 있죠. 저는 최소한 75,000원 자리 이렇게 리바운드 할 때 매수하는 것이 그나마 나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LNF,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쌍바닥을 예쁘게 잘 만들고 올라왔죠. 다만 사실은 여기에서 제대로 매수하지 못했다라 그러면 이런 자리에선 쫓아가기 어렵다. 지금 의문을 관통하는 봉을 만들어냈지만 기존에도 120평을 탔다 깨져 가지고 내려온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만약에 본 종목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그냥 저점 이탈 것으로 13만원 초반 오면 이거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공격수분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가급적이면 이 16만원짜리에 있는 일목 하단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자리 추세전환 만들게 되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번 자리는 공격적인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 2번 자리는 1번 자리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분들의 자리이다. 자, 그 다음에 SKC입니다. SKC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는 아니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럽게 안 간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물은 종목들은 내가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심 끝에 분석해 가지고 그 종목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14만원 자리가 내줄 자리지 쫓아가거나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 다음에 금양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좀 버티고 있는데, 본 종목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때 들어올린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계속 누군가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매수로 버티거나 계속 받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 어떤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밀리는 게 찜찜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히는 본 종목을 그냥 본 회사를 그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회사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가 또 아니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서 시세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역회전 숄더 패턴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주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8만원짜리 아니면 그 윗자리에서는 좀 대응할 자신이 없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대응할 수 없다라 그러면 무용지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들 내려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본 종목은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해야 이 79,300원 이 자리까지라고 봤는데, 슈팅을 하더니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밀려 내리고 있죠.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렸는데, 특히 기관들이 이렇게 올린 종목들은 한번 꺾였을 때 무섭게 빠집니다. 쟤네들은 우리의 구조와 다르게 가격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조가 바뀌면 그냥 줄줄줄 던져버려요. 그러니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나름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할 때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본 종목을 접근한다라 그러면 저는 6만원 이 자리에서 다시 120평의 리바운드를
노려보는 거 해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본 종목도 사실은 노리고 있었는데 요 자리를 깨지면서 사실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더블링의 패턴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 변동성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로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지금 흐름에서도 다른 거 없이 저는 14만원짜리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은 또 해볼 만하고 14만원에서 16만원 이 구간의 단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려주셨으면 그 자리를 대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비 재료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로 내려와서는 얘네들이 이제 해볼 만한 자리, WCP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39,900원짜리 추세 전환은 계속 노려볼 만하고, 그래서 다시 마디 왔고 다시 매수했는데 이번엔 마디 못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오고 또 왔는데 이번에는 잘렸습니다. 짧게 내주면 되는 거고, 다시 이 아래에서 30분의 흐름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면 그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이거 추세 전환 만들게 되고 120평에 4만원 아래짜리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추세 전환을 못 만들었죠. 120평이 4만원짜리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전환 나오게 되면 무조건 때려잡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모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일목자리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종목이 진짜 돌아설 거면 요거 딛고 움직여야 돼요. 공격적이신 분들이 노린 자리,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이 노린 자리는 3만원짜리 요 자리 내려와서 추세전환, 즉 이 자리에서 돌아서느냐, 그쵸? 이 자리에서 돌아서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박스 3만원에서 4만원 계속 박스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입니다. 나노신 소재도 지금 120평을 딛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본 종목 이제 이때 이야기 드렸죠. 이제 매수, 그 다음에 어디까지 14만원짜리까지 의외로 슈팅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결국은 넘지 못하고 다시 깨지는 흐름이고, 만약에 다시 노린다라 그러면 11만원짜리를 딛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 디디면 또다시 최소한 양은 하단 한 12만 5천원 4천원 정도 되겠네요. 저 자리까지의 리바운드 구간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14만원짜리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잡힌다라 그러면 저 자리, 그러니까 1차 목표를 끝이 아니라 14만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자, 그 다음에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내고서 이제 120평을 처음으로 이탈하고 있죠. 지금 55,000원짜리를 딛느냐 마느냐가 본종목이 다시 제자리까지 밀리냐 마느냐 자리이기 때문에, 글쎄 저는 뭐 충분히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한번 딛고서 30분 흐름 보게 되면 딛고서 내려오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뒤져준다라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보, 사실은 본 종목을 전혀 저는 추천하지 않고 계속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에 왔기 때문에 뭐 쌍바닥은 늘 그렇지만 쌍바닥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여전히 계속 일목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얻어맞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PI 첨단 소재. 본 종목도 일단은 시세를 출발하려다가 정말 운이 없게 시장이 꺾이면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얘 이거 밟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이 다시 멈추고 딛고 움직일 때 더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없이 대응에 가깝게 30분의 추세 전환을 다시 만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MF랑 이제 저녁 같습니다. TMF는 일단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런 자리 잡아가지고 65불 라인, 그쵸, 끌고 왔고, 또 55불 아래에서 잡으라고 해가지고 이때가 64점 몇 불이었죠. 거기까지 올라왔고, 또다시 55불 아래에서 매수하시라고 그랬고, 이번엔 이 자리, 그쵸. 그 다음에 또다시 매집, 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가지 마시라, 아래에서 매수하시라.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긴 했거든요. 다만 큰 의미 없이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지, 방향성과 시간에 투자하는 거지 타이밍에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뉴스로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서 오이씨 안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
그게 싫어서 TMF로 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모든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 그냥 100% 바꾸서 그냥 배째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최소한 올해 원하는 수익은 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작년에 이렇게 거두고 나서 또 걷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쵸? 거둘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인데 가스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또 좋은 타이밍에서 여기서 이제 꺾인 것도 아쉽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올라올 때 미결작정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격이 이 정도 빠지고 이 정도 위치라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매수로 포지션을 잡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서 어떻게 매도 친 애들이 그냥 도망가는 정도 빠져나가는 정도로 환매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올라가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격 박스를 벗어나서 밟고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 지금 얘가 진짜 폭발적으로 타이밍 좋게 시세가 날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 말 그대로 가스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와 가지고 몇 개월만 좀 이 읽는 흐름들을 배워 가신다라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날씨 때문에 움직입니까? 재고량 때문에 움직여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포지션 게임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흐름과 방향성을 읽는 것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얻어갈 것이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홀딩에 있는 물량들 가지고 있는 데는 문제 없는데 신규로 비중을 오버 비중을 싣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매도 방향보다는 매수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엄청나게 숨가쁘게 달려왔죠. 최근에 기관차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전략들 잘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좋은 인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보시면 저희 광고도 없죠. 좋아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